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합격노트 49페이지. 자,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자, 좌측에 6번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줄여서 우리가 법인 신고서 부르는 거. 여기서부터.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 요 네 가지가 달라요.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줄여서 우리가 신고서 이렇게 부르고, 신고서는 무조건 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신고서를 안 냈다. 말이 안 되잖아. 신고서는 무조건 내는 거고, 그리고 주택일 때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주택일 때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토지일 때는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신고서는 무조건 내고, 자,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를 얘네들을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느 경우에 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신고서는 무조건 내니까 신고할 때. 자, 이제 법인 신고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줄여서 우리가 법인 신고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주택일 때, 자, 화면 보시면 개인일 때는요 안 내죠. 아니, 법인 신고서인데 개인이랑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제 법인이면 주택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내야 돼. 그러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한다는 건 이례적인 거야. 사무실이 아니라 법인이 주택이 필요하대요. 좀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내려.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뭐일 때? 주택일 때. 토지다, 상가다. 그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법인 신고서를 내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이제 법인 신고서 내는 방법. 일단 법인 신고서니까 법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이 내는 게. 신고서랑 함께 내라. 법인이 신고서 내면서 법인 신고서 작성해서 함께 내는 거예요. 함께. 언제까지? 30일. 왜 30일이냐면 신고 기한이 30일이잖아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함께 내라고. 따로 낼 수도 있어. 신고서 내고 법인 신고서는 따로 내겠대. 30일. 신고 기한이 30일. 무슨 말이냐면 30일 이내에 내야 될 서류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신고서까지 내야 되는데 신고서만 내고 30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는 안 냈대요. 신고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내야 될 서류들을 다 내야 된다. 함께 내건 따로 내건 다 30일 이내에 다 내야 된다. 그런데 일방 제출이니까 꼭 법인이 낼 필요는 없어. 법인 외의자가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작성은 법인이 해야지. 법인 신고서인데 법인 외의자가 어떻게 작성을 해? 법인 신고서 법인이 작성해서 법인 외의자에게 제공 주는 거예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30일 그러면 30일째 주면 여유 기간이 없잖아요. 신고 기한이 30일인데. 그래서 5일 정도 여유 있게. 그래서 25일 이내에. 이제 그 기간 내에 못 주면 법인이 별도로 갖다 내야 되고. 자, 간단해요. 법인이 신고관청에 법인 본인이 갖다 낼 때는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법인이 법인 외의자에게 제공하는 기한은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역시 주택일 때 투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자, 주택 이용 계획이 입주 계획이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법인, 개인 나눠요. 법인, 개인.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지역 금액을 안 따져. 무조건 내야 돼. 법인으로 주택을 산다는 건 이례적인 거라고. 사무실이 아니라 좀 주택을 사고 있잖아, 법인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래. 지역 금액 안 따지고. 개인일 때는 지역 금액을 따지는데 투기과열지구다 금액 안 따져요. 무조건 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금액 안 따져.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을 안 따진다고. 비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을 따져야 돼요. 6억 이상일 때는 내는 거고 6억 미만이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법인이 주택 매수한다. 내라고. 지역금액 안 따진다고. 무조건 낸다. 개인일 때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런 규제지역이다. 금액 안 따져. 내야 돼. 비규제지역이다. 6억 이상일 때 내야 된다고. 6억 미만이면 안 내도 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서류를 또 더 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낼 때 내가 대출을 받았대. 5억 대출을 받았대. 그러면 대출금 5억 이렇게 적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다가 대출금 5억 적고 대출받은 서류도 같이 내야 된다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받은 서류까지도.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래요. 대출금 5억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서류 안 내도 된다고. 비규제에서 6억 이상이래. 대출금 5억 적으면 된다고. 그 관련 서류까지 안 내도 된다고.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금 5억 이렇게 적고 그리고 관련 서류도 대출받은 서류도 같이 내야 된다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 이제 내는 방법. 내는 방법은 쉬워요. 아까 법인신고서랑 똑같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매수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매수인이 자금 조달하고 매수인이 들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게 원칙이다.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따로 낼 수도 있어요. 신고서를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따로 내겠대. 언제까지? 30일. 왜?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근데 일방 제출이잖아. 매수인 외이자가 매도인이 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매수인이 작성해서 제공은 해주라고. 작성은 매수인이 해야죠. 그거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줘야죠. 이것도 30일 그러면 여유 기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5일 정도 여유 있게 25일 이내. 그 기한 내에 제공 못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직접 내야 되고. 다시 정리해보면 매수인이 본인이 내겠대. 신고관청에 본인이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매수인이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하는 기한이 25일 그렇게. 아까 법인 신고서는요. 법인 본인이 신고관청에 낼 때 30일. 법인이 법인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 25일. 똑같잖아. 그 다음 이제 토지일 때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 자, 얘는 수도권 등 일단 수도권 등 그러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해가 수도권 등 그리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을 나누는 거야. 자,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집은 사는지 봐야 돼요. 토지를 산대. 레알 토지. 그럼 1억 이상일 때. 지분이면 금액 안 따져.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등에서 레알 토지를 5천만 원 주고 토지를 산 거예요. 안 낸다고. 1억 미만이잖아. 토지일 때는 1억 이상일 때. 근데 5천만 원 주고 수도권 등에서 5천만 원 주고 토지 지분을 산 거야, 내가. 그러면 내야 된다고.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 사는지. 근데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금액만 보면 돼요. 토지를 사건 지분을 사건 다 6억 이상일 때. 토지를 살 때도 6억 이상, 지분 살 때도 6억 이상일 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금액만 봐라.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 사는지 봐라. 이해되시나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내는 경우 4가지예요. 그러면 내는 방법은 똑같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랑 똑같아. 매수인과 관련된 거니까 매수인이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게 원칙이다.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별도로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고서 내고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따로 내겠대.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내야 될 서류가 30일 이내에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근데 일방 제출이니까 매수인 외이자가 낼 수도 있다고. 매도인이 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작성은 누가 해야 돼? 매수인이 해야죠. 이건 매수인과 관련된 거니까. 매수인이 작성해서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그 기한 내 제공 못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갖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3가지 내는 방법이 똑같다. 법인, 매수인, 본인들이 갖다 낼 때는
30일,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25일. 그 기한 내 제공 못하면 법인 매수인이 본인들이 갖다 내야 되고.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는 방법은 아직 안 나왔어. 쉬워서. 내는 경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국가 등. 그래서 법인 신고서는 쉬워요. 국가만 보이면 안 내. 국가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안 내. 국가만 보이면 법인 신고서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마 2번, 3번이 나올 거예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나왔었고요. 자금조달 토지용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얘네들은 똑같아. 국가가 매수인일 때는 안 내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용계획서는 누구랑 관련된 거다? 매수인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매수인이면 안 낸다고. 국가는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국가가 매도인이면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용계획서는 국가가 매수인이면 그때는 안 된다. 국가가 매도인이면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내는 거고. 법인 신고서는 국가만 보이면 그냥 안 내는 거고.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자, 올해 안 나왔고요. 작년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33회, 34회 연속으로 안 나왔어. 32회 때는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32회 때는. 35회 때도 나올 것 같다. 이제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리고 50페이지 좌측에 9번 해지 등 신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해지 등 신고 올해 나왔어요. 34회 때. 내년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해지 등 신고는 해제 등이니까 무효 취소도 포함되는 거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해지 등 신고. 주어를 봐야 돼. 주어를. 해지 등 신고다. 주어를 봐라.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 공동 신고 의무야. 개공은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3번 잘 보세요. 중개거래 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중개거래 시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 개공이 중개했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 개공이 신고 의무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이 한 거야.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해제 신고는 누가 의무예요? 중개거래 시? 개공? 아니라니까.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의무가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이때도. 중개거래건 직거래건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지 등 신고는 누구?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30일 이내 공동신고 의무다.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다.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해지 등 신고는 개공이 의무가 아니라고요.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의무가 아니다. 올해 나왔다. 올해 개공이 나왔죠. 개공, 해지 등 신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니까. 됐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거기 3번은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랑 똑같고 거부했을 때도 단독 신고하는 건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랑. 근데 4번에서 다시 화면 보시면 이거야. 뭐를 거부했나 잘 봐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는지 해지 등 신고를 거부했는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본 3장을 냈었어요. 지난 강의 때. 그거. 신고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본까지 3장. 거부하면 이렇게 3장. 해지 등 신고를 거부했대요.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 공동신고잖아. 근데 거부했대. 그러면 신고서, 사유서까지는 똑같아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사유서까지. 근데 세 번째 서류가 거래계약서 4본이 아니라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뭐를 거부했나도 이제 잘 봐야 된다.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내년에 35회 때 또 나온다 그러면 이 해지 등 신고가 제재랑도 또 연결되거든요. 제재랑도. 상식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의무래. 그럼 제재를 누구만 받는 거야? 거래 당사자만 제재를 받겠죠. 개공은 할 수 있는 것뿐이니까 제재 안 받고. 그래서 제재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내년에 35회 때는 제재, 과태료로 다시 나올 수 있다. 해제 등 신고가.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일단은. 그 다음 10번, 11번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변경신고는 11번 변경신고는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어. 정정신청은 가끔씩 나와. 지금 한 4년 전에 거의 5년 전에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정정신청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 정도는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제가 합격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거 요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 자, 이제 기본서나 다른 책을 보고선 이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99%가 이거를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정정신청과 변경신고가 하는 경우가 달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자,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변경신고는 변경됐을 때 하는 경우가 달라. 잘못 기재는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에 정상적으로 신고 다 끝났어.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는데 신고 필증에 공무원이 잘못 적어준 거야. 공무원이 실수한 거야. 공무원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변경신고는요. 변경된 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꾼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계약 내용을 바꾼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꿀 수도 있잖아. 계약 내용을.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변경되면 하는 게 변경신고라고. 하는 경우가 다르다. 제가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거죠. 정정신청은 공무원이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함. 11번 변경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꿈. 하는 경우가 다르구나. 그래서 기본소를 보면 더 헷갈리게 돼 있어. 사실 기본소가. 거래지분 비율이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보고서 질문하는 거지. 이제 선생님, 거래지분 비율이 정정신청, 변경신고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정신청도 해야 되고 변경신고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막 그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땡기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아니에요. 왜? 앞에만 보고 뒤를 안 봐. 앞에는 똑같지만 뒤가 다르잖아.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대. 이거 뭐 하는 건데 그러면? 정정신청해야지. 이때 변경신고 그러면 틀리는 거지. 잘못 기재잖아. 또 뒤에 거래지분 비율이 변경됐대요. 변경됐는데 정정신청 그럼 틀리는 거지. 변경됐는데 변경신고 그렇게요. 하는 경우가 다르다고요. 면적도 똑같아. 면적이 잘못 기재됐다. 정정신청. 면적이 변경됐다. 변경신고 그렇게. 앞에가 똑같다고 해서 두 개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뒤가 다르잖아. 뒤가. 왜 뒤를 안 보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는 경우가 다르다. 해지 등 신고는 쉽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해지 등 신고. 변경 신고도 쉬워요. 변경되면 하는 거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꾼 게 변경이잖아. 변경되면. 그러니까 정정 신청만 언제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공무원이 잘못 적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정정 신청이다. 그런 개념들. 뭐 세부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정 신청까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조금만. 그럼 보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상식적으로. 자, 잘못 기재가 된 거래요. 공무원이 잘못 적었대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 신고 필증에 적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잘못 적었어. 중요한 거를 잘못 적었대. 중요한 거. 막 거래 금액을 10억인데 모르고 100억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런 경우가 없어. 아니 공무원이 등신이야? 그 중요한 거를 잘못 적을 리 없다고. 그런 거 잘못 적고 그러면 걔는 파면이야. 파면. 파국이다. 이거는 도깨비에 나왔던 거고. 파국이다. 파면이라고. 중요한 거는 잘못 적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정신청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 대상이 안 돼. 그럴 리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정정신청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는 중요한 거래요.
부동산 소재지는요, 이 물건이 뭔지 특정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소재, 지번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어느 물건인지 특정이 되잖아. 내가 어느 물건을 거래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요. 어느 물건인지 특정하기 위한 거니까. 거래 금액, 두말하면 잔소리 중요한 거지. 실거래가 신고인데 이걸 신고해 온 건데 중요한 거지. 근데 계약 체결일은 왜 중요할까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 기한. 30일 지나면 과태료 날라오는 거니까 중요한 날짜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 기한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계약일, 날일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죠.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날일자 중요하다. 소금에서는 해가 짱짱 떠야 염전이 잘 될 거 아니야. 이게 천일염, 맛소금 아니야. 천일염. 해가 짱짱 떠야지.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정정신청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거래금액이 정답으로 나왔었죠. 최근에 나온 건 이거예요. 사람일 때는 성명, 생년월일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는 거니까 신상 털리는 거잖아. 이건 또 생년월일이 주민번호 앞번호잖아요. 중요한 거지. 신상 털리는 거. 중요하니까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데 주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해서 정정신청 대상. 집을 털 건 아니잖아. 신상 털어. 그러면 이제 성명, 생년월일 이런 거 터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신청이 안 된다.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게 거래 금액 그리고 성명 얘네들. 중요한 거라서 정정신청 대상이 안 된다. 공무원이 잘못 적을 리가 없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라. 중요한 거를 제대로 적어준다. 중요한 거는. 잘못 적고 이런 경우가 없다. 그 다음 변경신고는 변경되면 하는 건데 변경되면 변경이 아니면 변경신고 하지 않아요. 다음 강의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변경신고 변경되면 그런데 매수인 부동산 추가 교체는 얘는 변경이 아니라 new 새로운 계약이에요. AB에서 ABC가 됐대. AB에서 AC가 됐대요. 이거는 새로운 계약인 거지. new 새로운 거지 변경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그런 거를 변경이라고 부르질 않아. 변경이 아니니까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new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계약이 된 거야. 새로운 계약. new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신고를. 새로운 계약이니까. 근데 제외는요. ABC에서 하나 빠지고 AB가 됐대요. 얘는 변경으로 봐요. 그래서 변경 신고 대상이야. 추가, 교체는 new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거 new 변경이 아니라 new 새로운 거. 제외는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10번 정정신청, 11번 변경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나마 중요한 거? 하는 경우가 다르다.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변경신고는 변경됐을 때 하는 경우가 다르다. 앞에만 보고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거래지분 비율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정신청 그런 거 아니다.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면 정정신청. 거래지분 비율이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신고. 그렇게요. 하는 경우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정정신청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소구문해가 중요하다. 사람일 때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잘못 적을 리가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중요한 건 제대로 적어준다. 변경신고는 변경만 변경신고하는 거죠. 변경이 아니면 변경신고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new 새로운 거, 추가, 교체는 new 새로운 거지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변경신고하는 거 아닌 거고. 제외는 ABC에서 A, B로 하나 빠진 거, 축소가 된 거, 제외는 변경이니까 변경신고 대상이고. 그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도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됐고. 좀 어렵죠? 반복하면 돼요. 반복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쏭빠.